안녕하세요. 우영아TV 우영원정입니다. 오늘은 7월 7일 목요일, 수요일 아침이 아니고 퇴근길입니다. 제가 이번 주 화요일날은 일정이 좀 있어서 아침 녹화를 하지 못했고요. 오늘 퇴근길에 영상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마죠, 장마. 비가 엄청 많이 내리는데 오늘은 그 목디스크 최근에 제 외래로도 많이 오시고 오늘도 제가 내시경 수술한 분도 있는 시간도 있어서 목디스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디스크는 잘 낫습니다. 허리 디스크와 다르게 우리 몸 자체의 체중 자체를 로딩 자체를 덜 받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는 수술하더라도 경과가 많이 좋지 않고 재발할 수도 있고 한데 목디스크는 약물 치료, 일반 경과 관찰만 해도 증상이 많이 좋아지고 물리치료, 시술에도 효과가 탁월하죠. 그래서 추간판 열치료술 같은 경우, 그리고 신경차단술 같은 경우 목디스크는 허리 디스크와 다르게 환자분들 증상이 상당히 많이 좋아집니다. 일반적으로 소염제만 좀 써도 굉장히 많이 가라앉고, 그래서 대부분 그 디스크가 퍼져서 증상을 발현하거나 한 경우 수술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프레시한 디스크. 근데 목 디스크가 오래돼서 그 디스크 자체의 높이가 좀 낮아지고 그러면 추간공이 좀 좁아지게 되죠. 그러면 목 디스크가 경과가 좀 지나서 이후에 추간공 협착증으로 증상이 심화되게 됩니다. 신경 나가는 길이 좁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약물 치료 어느 정도 반응이 좀 보이지만 초기 디스크 살충증보다는 반응이 좀 더뎌지고요. 주사 치료도 효과가 조금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경추 후방으로 들어가는 신경성형술이라든지 앞쪽으로 들어가는 수액성형술은 효과가 좀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디스크 투영이 많이 되겠으니까. 아니면 내시경으로 혹은 현미경으로 추간공에 그 나가는 길 자체를 감압해주는 신경 감압술을, 추간공 감압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만에 하나 이제 그 추간공 변경만 있게 되면은 한쪽으로만 아프게 되는 양발 내시경 자체가 많이 호전을 볼 수 있으나 증상 양쪽일 경우, 디스크 높이가 많이 낮아질 경우는 내시경을 양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앞쪽으로 전방 그 유압술을 시행하는 것이 환자분 입장에서 좀 더 나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의 그 경과는 초기엔 디스크 높이가 잘 유지되고 있으나 많이 쓰거나 하게 되면은 그 높이가 낮아지고, 그로 인해서 디스크 높이에 해당하는 추간공의 위치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간공 협착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는 좀 별개로 디스크 말고 목도 허리처럼 황색인대가 많이 자라나서 중심관이 협착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늘 제가 내시경으로 했던 케이스는 추간공과 그 중심 협착이 같이 있었던 케이스고, 이렇게 중심 협착이 있는 경우는 앞쪽으로 수술하는 경우는 간접감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측권 유압술처럼 협착증을 펴주는 그런 수술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너무 높은 인공 디스크 삽입하게 되면은 유압이 좀 덜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다른 불편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중심갑 협착증 같은 경우는 후방으로 감압을 하거나 그건 현미경이든 내시경이든 상관없고요. 후방 감압하거나 혹은 이제 신경 통로 길 자체를 바꿔주는 그런 방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와는 좀 별개로 그 황색인대 골화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이게 예전에는 이런 병이 있으면은 그 척수병증이죠. 동네에서는 구슬을 했습니다. 귀신이 들어서 이렇게 휘청휘청거리고 힘이 빠지고 넘어지려 하고 그래가지고 구슬했는데, 지금은 MR과 CT 장비 이런 것도 다 있으니까
이 병의 원인을 찾을 수 있고, 가끔 뇌변병과 좀 헷갈리기도 하는데, 경추병과 뇌 사진을 찍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 있으니까, 이제는 진단 장비의 발전으로 인해서 진단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중대고라증이 보통 뭐 단일 병변으로 있는 경우는 앞쪽으로 들어가서 확 그 뼈를 제거하고 인공지식 삽입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고 뒤쪽으로 그 단일 병변 감압하는 게 있으며, 다발성 병변, 뭐 세레벨도 뒤쪽으로 할 수 있으나 내시경으로 감압도 가능하나 그 방법도 있으나 오히려 좀 열고 확실하게 후궁을 새로 길 만들어주는 후궁성 해소하는 것이 환자분에게 좀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 디스크, 뭐 협착증, 황색인대보라증 병이 그 요소마다 좀 다른데 치료적인 접근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보통 목 디스크 터졌는데 너무 저리다, 힘이 좀 빠지는 것 같다 한데, 약 먹고 보통 병가 보시고 디스크가 좀 그 염증만이 이렇게 좀 가라앉으면은 힘도 좀 돌아오면서 저림감도 좀 호전을 보이고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목 디스크 수술한 경우는 없고요. 대신 추광선착증이 오래돼서 통증 양상이 전혀 호전이 안 보이고 근육이 좀 마른다, 힘도 빠지는 것 같다, 그러면은 감압을 해주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후종류대고라증 같은 경우는 제가 다리에 힘이 빠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병이 영상으로 있는데, 예를 들어 손에 단추 잠그는 힘이라든지 다리에 힘 빠지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목을 조금 조심하시고 가벼운 교통사고라든지 뭐 도수치료도 조금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걸 조심하시고 평가 보는 게 좋고, 내가 이게 힘이 살살 빠지기 시작한다, 그런 경우는 약물 치료를 좀 도움을 받다가 진짜 이게 생활에 불편감이 느껴진다, 뭐 단추도 안 되고 수저들도 잘 안 되고 그다음에 넘어지려 하고 한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동반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예방적으로 수술할 필요는 없고, 보통 저는 이제 외래에서 사과가 익었을 때 따야 된다, 덜 익은 사과는 따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증상이 발현했을 때 시행하는 것이 좋고, 증상이 없는 경우 수술하는 경우 뭐 아무 심통이 없으면 상관없는데, 간혹 이게 리퍼풀스 인저리, 이게 길이 넓어지면서 신경이 확 열리면서 그걸로 인해서 증상이 막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마비가 좀 진행되고, 그래서 예방적으로 하는 수술은 아니고 이게 눌린 사인이 왔을 때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은 무섭죠. 마비도 오고, 중추신경 레벨이니까 되게 시술이나 이런 할 때도 되게 조심스러운데, 약간 그 환자분의 상태와 그 증상과 경과에 따라서 맞춰서 진료하고 치료한다면은 경과가 다른 허리보다 많이 좋으니까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목의 디스크, 협착증, 후종인대고라증, 목 병변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외래 베이스 환자에서 보통 어깨도 아프면서 목도 아픈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대부분 경추, 날개뼈 뒤쪽 아픈 경우는 목 아픈 경우거든요. 그래서 어깨도 많이 통증이 양성 호전이 없고 하시면 외래 오셔가지고 검사해보고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받으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내내 장마 기간이어서 외래도 좀 조용하고, 그 다음에 출퇴근길은 좀 많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비 피해 유의하시고,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에서도 좀 안전할 수 있는 삶을 영위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주말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